식을 한번 살펴볼 거고, 자, 1번부터 봅시다.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이 된다. 얘도 푸는 아이디어는 똑같겠죠. 만약에 이게 얘랑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으려면 양변이 같은 식이면 되지 그냥. 그럼 x의 개수끼리 같고 y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x, 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든 실수 x, y. 여전히 문자가 증가했지만 풀어내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변만 제가 정리하면 bx 플러스 by 플러스 2가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항상 같으려면 x의 개수 a랑 b랑 같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의 개수 마이너스 3이랑 b랑 같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c랑 2랑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럼 b, c 구했고 a는 b랑 같으니까 a도 마이너스 3이겠지. 뭐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어려움이 없겠고. 근데 2번은 실제 2번은 제가 중요 표시를 하는 건 이게 어려워서 중요 표시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시면 앞면에, 그러니까 뭐 한 7번 전에 이런 문제 하나 나옵니다. 간단한 계산. 위에랑은 좀 달라요. 위에랑 뭐가 다르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야. 자, 얘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x, y에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돼. 근데 얘는 이거는 만족해야 되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y 순서상 되게 많죠. 예를 들면 3, 1이어도 되고 2,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성립하는 건 아니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둘 다 무수히 많은 x, y지만 얘는 아무거나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고,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관한 성립할 때, 자, 이때 결론은 뭐 하나예요. 문자 2개면 불편하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로 정리. 자,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게 뭐냐? 자, 이 식에서 y는 x-2라고 쓸 수 있죠.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y는 x-2가 돼야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식을 이제 x로만 표현해 보면 y 자리에 x-2. 자, 이제 더 이상 y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럼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될 테니까 전개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창 얘네 2마리고, 그 다음에 1창 얘네 2마리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맨 뒤에 2마리고, 자, 이게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결과고, 얘도 0, 각각 개수가 아무 x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다 0 나오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서 c는 2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c가 2면 b는 1이어야만 하고,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암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2개면 한 문자로 표현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나눗셈과 항등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58을 5로 나누면 11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3이 되겠지. 얘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그럼 필연적으로 항등식이죠. 다항식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나머지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항등식이에요. 언제나 양변이 같습니다. 저는 숫자로 표현했지만 이게 문자로 표현된 다항식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1단원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거 다 배웠습니다. 직접 나눗셈도 배웠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도 배웠고 여기선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 할 거야. 조금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세 가지 배우는 거죠. 나눈다라는 걸 첫 번째는 직접 나눗셈 배웠고, 자, 두 번째는 조립제법 배웠고요. 이제 세 번째는 항등식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활용을 하셔야 돼. 그때그때.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되지. 얘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다라는 얘기는 1번이나 3번은 이 둘은 얘랑 얘는 나누는 식이 차수가 2차식 이상일 때 나눌 때 주로 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식이면 그냥 조립제법이 제일 편합니다. 자, 제가 그럼 직접 보여드릴게. 일단 1번부터 보면 자, x에 대한 다항식 3차식이 있습니다. 저 3차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일단 나누는 식이 2차식이잖아. 그럼 조립제법은 아니겠지. 조립제법은 아닙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접 나눠봅시다. 직접 나눠야만 할 때도 있어요. 자, x세제곱 2차항 없죠. px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겠고 얘로 나눈데 자, 그럼 맨 처음에는 x를 쓰겠죠. 얘를 없애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제 위에서 아래 빼면 되죠. 여기 2차항 없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4 쓰시면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에서 아래 빼면 p 마이너스 q에 플러스 16의 x고 마이너스 8 플러스 4q가 되겠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인데 이거 1차식입니다.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최종적인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뭐 나오면 돼? 0이 나오면 되지. x값에 관계없이 0이 나오면 되니까 얘도 0, 얘도 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암산 좀 합시다. 이게 0이 나오려면 q는 2죠. 자, q는 2가 되겠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p는 마이너스 14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판서라면 못 알아본 분들이 있어서 이게 k고 이게 q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공대를 나오기도 했고 나중에는 뭐 감마, 델타, 시그마, 오메가, 뭐 입실론 막 나오다 보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Q는 이 중에 특별히 이과 가시는 분들 이렇게 써버릇하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게 9랑 구분이 안 돼요. L도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1인지 로그인지 구분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필기체를 모르더라도 L, K, Q 정도는 이렇게 써버릇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9를 썼는지 91인지 Q인지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방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린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지금 뭘 원하냐 이게 편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 근데 이게 불편한 상황은 언제냐면 3차식까지는 할만해요. 3차식까지는. 근데 4차 이상이 되면 좀 복잡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 볼게. 자, 그럼 먼저 가로로 제가 쭉 써볼게. 얘를 얘로 나눴대.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애가 몫이잖아. 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문제 없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지금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하나씩 끼워 맞춰볼게. 여기는 일단 몇 차식이 와야 될까? 1차식이 와야겠죠.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서 3차식 나올 거예요. 그럼 1차식을 ax 플러스 b라고만 쓸 거냐? 그럴 필요 없이 1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얼마일까? x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얘랑 얘랑 곱할 때만 3차식이 나오는데 x 세제곱이니까. 돼요? 되죠? 제가 해설지랑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차 항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우변도 전개해서 2차 항이 없어야 되지. 그럼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2차 항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곱했을 때 4x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곱했을 때 이 두 가지 외에는 2차 항이 안 나오죠. 맞죠? 그럼 4x 제곱이랑 없어서 빵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뭐 있으면 되지?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되겠지. 끼워 맞추는 게 뭔지 알겠어요? 물론 해설지에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이거 다 전개하고 계수 비교를 하겠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이야. 이쪽에서 상수항이 나올 때는 얘네 이 두 형님들 곱할 때밖에 없지 않아? 그 외에는 상수항이 안 나오죠. 그 이 외에는 상수항이 안 나옵니다.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4q인데 그게 마이너스 8이 나오면 되겠지? 네, 맞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서 암산하면 그냥 한 줄이면 끝날 거야. 그럼 q는 2입니다. 2라고 구했어요. 자, 여기까지 되지? 이제 여기서도 좀 효율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봐. 나는 p만 구하면 되잖아. p는 1차항이야. 그럼 이걸 다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항이 언제 나오냐면 얘는 1차항 나오니? 뒤에 있는 거 아무리 곱해도 1차항 안 나옵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x, 이렇게 곱했을 때 2x, 이 외에는 안 나오지. 자, 그럼 p는 마이너스 14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첫 번째 방법이 아주 교과서적이고 정석적이지만 수학적으로 이쁜 방법은 아니고 이 방법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죠. 이렇게 바로바로 구하는 거. 자, 됐어요? 됐죠? 오씨, 니네 잘할 것 같아 나중에. 근데 시험을 봐야 알지. 일단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자, 2번. x에 대한 다항식 3차식입니다. 얘를 x제곱 플러스 p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다. 얘도 항등식 이용해 볼게. 직접 나눌 수도 있을 거야. 나눌 수도 있을 텐데 뭐 그거 하라고 나온 것 같진 않고 얘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다. 나머지는 모르죠. 맞니? 예. 근데 나머지는 여기는 몇 차식 이하가 와야 되지? 얘로 나눴대.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 이하로만 나와야 되죠. 1차식 이하.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고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1차식 이하면 이렇게 둬야겠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잠깐 둘 다 P가 맞아? 오타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보시면 얘는 2차항이나 3차항에는 영향이 없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3차항은 이렇게 곱했을 때만 나오니까 x세제곱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차항은 언제만 나옵니까? 이렇게 곱할 때만 2차항 나오지 않아? 여기서 2차항 안 나오잖아. 아, 맞아? 나 뭐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곱할 때만 2차항이 나오니까 x제곱이에요. 2차항은. 그럼 p 뭐 나와야 되니? 1. 그러니까 요령이 있으신 분은 p는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맞죠? 물론 이 식을 전개해서 항등식으로 풀어내셔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냥 차라리 전개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 이거 전개하면 이거고요.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되지. 이게 왼쪽에서 2랑 같아야 되고 이게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되죠. 그럼 스몰 a는 1이고 스몰 b는 마이너스 2 나오겠지. 또 마지막에 좋구나. 이걸 답을 적으시면 안 되고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적어야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유형으로는 하나 남았네. 4차식. 자, 방금 저는 몇 차식으로 나눴습니까? 지금 나누는 식이 둘 다 2차식으로 나눴지? 나누는 식이. 그럼 마지막 유형은 더 고차식일 때 말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뭐 옆에 복습할 때 보시면 나누는 식이 3차 이상 또는 제일 중요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 자, 저는 뭐 편의상 3차 이상이라고 썼지만 4차, 5차로 나누는 경우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돼요. 뭐 그건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랑 3차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는 직접 나누기엔 버겁지. 당연히 조립제법은 못 쓰고 이게 4차식이고 이걸 전개하면 3차식인데 직접 나눗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처럼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적절히 몫을 끼워 맞추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일단 1번 이쪽에 다시 한번 쭉 저 문장을 식으로 표현해서 써볼게. 얘로 나눴대. 나누면 어떤 몫이 있겠지. 몫이 있을 거고 그 몫은 q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몇 차식 이하 나와야 됩니까? 2차식 이하 나오면 되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보단 차수가 낮게 나와야 되잖아. 나머지가. 뒤에 qx는 뭐예요? 몰라. 뭔지 모르는데 그냥 몫을 제가 qx라고 한 거고 2차식 이하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두셔야겠죠.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1단원부터 잘 돼 있어야 돼. 얘로 나눴대. 나머지 구하래매.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이고 뒤에 몫은 몰라. qx. 자, 그럼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여기만 끼워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a, b, c를 다 구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수치 대입법은 적절한 x값. 이게 이 자체가 지금 항등식이죠. 좌변을 우변처럼 표현했을 뿐이니까 기본적으로 양변은 같은 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1,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겠지. 왜냐하면 나는 얘가 뭔지 몰라. 얘가 뭔지 모르고 구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지려면 앞에 개수가 0 나오면 되겠죠. 그럼 x의 첫 번째 1 그럼 얘는 쫙 0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자, 이거 계산해보니 1이지 1.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당연히 2를 집어넣어 봐야 될 것 같아. 2를 집어넣으시면 16 16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2 빼기 8이니까 24, 30, 27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오니, 자, 마지막 나머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겠지. 원칙상 현재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3개고 1차식인 3원 1차 연립방정식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간단한 경우는 다룹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3개고 연립하시면 되겠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씩 연립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니? 미지수 2개 한 번에 날아가죠. 빼면 얘에서 얘 빼면 가운데만 4비 되고 빼기 빼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스몰 b는 11이 될 것 같고, 자, 근데 11이 맞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맞겠지. 제가 계산을 하도 많이 틀려서. 자, b가 11이면 첫 번째 식에 넣어볼게요. a 플러스 c는 11 넘기면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 식이나 택해서 난 이걸로 쓸까요? 11이니까 20이 넘기면 5지. 자, 다시 가감법. 자, 그럼 스몰 a는 5 나오고 스몰 c지. 자,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5죠. 자, 그럼 나머지 다 구했지. 2차항의 개수 5라고 구했고 1차항 개수 11이라고 구했고 상수항 마이너스 15라고 구했고. 됐습니까?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것뿐이지 이 문제 자체가 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과정이 좀 쭈글쭈글한 거예요. 네, 답이 맞네요. 지금 답지가 잘 안 보여서. 됐죠? 이거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중에 가장 그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가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 그냥 내가 대입해야 되는 x값이 명확한, 이건 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굳이 유형을 분류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거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으로 나눌 때를 말하는데, 제가 얘도 문장으로 식으로 표현해 볼게. x 4제곱 플러스 2를 얘로 나눴대. 나누면 무언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1차식 이하 나와야 되죠. 그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자,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나는 요거 구하면 돼. ax 플러스 b. 이게 나머지 rx입니다. 자, 그럼 얘도 나누어 떨어진다 뭐 이런 조건이 아니니까 일단 해야 되는 거 명확해. x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지. 2를 집어넣으시면 16 더하기 2니까 18이고 얘는 그대로 빵이고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는.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은 방정식으로 따지면 중근이니까 더 이상 제가 대입할 x값이 없죠. 그죠? x-2의 제곱이 아니라 뭐 x-2, x-3이면 2랑 3을 집어넣겠지만 더 이상 집어넣을 값이 없습니다. 그럼 얘도 뭐 일정 부분 순서를 외우시는 게 좋을 텐데 일단 한 문자로 표현하시오. 첫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자, 한 문자로 표현하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8이에요. 그죠? 그치? 네. 자, 두 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여기다 그대로 쓸게. 그 다음에 뭘 하냐? 적절하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됩니다. 자, 적절하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x-2 인수로 있죠. 얘도 얘네 둘을 a로 묶어낸 다음에 x-2가 나오지. 그럼 18만 왼쪽으로 넘겨볼게. 넘기면 자, 18 넘겼으니까 이게 좌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제 이건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볼게. 첫 번째 합차 공식.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좌변, 이게 우변. 자, 이제 양변을 약분하는 거야. x-2로 약분하면 좌변은 얘네 둘만 남아요. 우변은 이거 하나 약분되고 이렇게 남습니다. 얘는 얘만 남겠죠. 이제 다시 이거 항등식이니까 양변 똑같이 나눠도 되지. 다시 대입합니다. 이건 그냥 뭐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서 제가 순서를 적어드렸고, x에 2 집어넣으시면 이거 8이고요. 이거 4죠. 2 집어넣으면 이거 쫙 빵이고 스몰 a 바로 나오지. 맞아? 그럼 a가 32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왜 이렇게 커? 마이너스 64 플러스 18이니까 뭐 얼마 나오니? 자, 마이너스 46 나오죠? 자, 그럼 나머지는 1차항의 개수가 32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6이니까 자, 이게 나머지겠지. 맞습니까? 자, 지금 제가 다시 복습할 때는 정확하게 이 과정대로 과제를 수행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 부분이 시험에 볼 때는 뭐 그냥 1, 2초 만에 푸는 방법도 그건 그때 알려드릴게. 이 과정을 좀 축약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계속 공부하면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과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 혹시 수학 2까지 배우신 분이면 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하시고 2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안 배우신 분이 훨씬 많으니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고, 이 방식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제가 기본 문제는 다 풀어드렸고, 연습 문제 중에 뭘 도와드리는 게, 연습 문제 뭐 많진 않죠. 자, 3-9번만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